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통합 수업 두 번째 주제 생명과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챕터 2까지 마무리했고요. 챕터 3는 질병, 팬데믹. 팬데믹은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어떤 의미인데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죠. 또 미래 사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이 팬데믹, 질병에 대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안내사항과 더불어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올 한 해 과학과 이제 사회가 합쳐져서 통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고 그 주제의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주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주제를 이해해야 되는지 또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주제, 어떠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암기하고 기억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는 시대에 하이퍼링크 시대에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여러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제통합 수업은 주제를 바라보며 폭넓은 관점을 기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여러분을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현장 체험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배운 내용을 현장과 적용시켜보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이제 부딪혀보면 좋을 텐데 올해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수업과 배움을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이다. 여러분이 배움을 또 함께 이제 그 어떤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 배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생명과 질병이었고요. 챕터 1은 생명,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이유에서 생명의 탄생 과정, 수정에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우리 몸의 지도를 그리자라는 책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챕터 2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존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 존엄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인권을 쟁취하기까지, 인권을 얻어내기까지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시민혁명들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도 역사의 이제 어떤 쟁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엄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볼 때 문제점들, GMO, 또 육식을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가난과 빈곤의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월드카페도 했고요.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함께 영상도 이제 봤죠. 이제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질병은 현재 우리의 문제이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해결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까지 이제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챕터 3 질병에 대해서 총 4차 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약 2주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험할 거고요. 책 볼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법, 아주 좋은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차시, 바로 지금 여러분 영상 보고 있죠. 이 영상을 보면서 챕터 3, 아니 두 번째 주제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 기초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시고 또 이번 시간에 최대한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을 좀 진행할 텐데 혈액을 관찰하는 실험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차시, 2차시는 혈액형 판정 실험, 항원 항체 반응. 이 혈액형 판정 실험이 뭐와 유사하냐면 외부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맞서 싸우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판정 실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책을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요. 책 마저 읽고 확인 퀴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팬데믹에 대한 둘의 백과사전 만드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변 탐색이라고 했는데 4차 시에 탐구 대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별관이요. 여름철만 되면 이제 모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엄청나잖아요. 이 모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럼 왜 하필 모기냐?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 모기라는 녀석이요. 질병을 옮기는 매개 곤충이거든. 그래서 이 매개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모기를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까지 좀 우리의 상상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요걸 탐구 대회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탐구 대회를 하고 나서 1등부터 3등까지 시상할 거고요. 학년별로 이렇게 시상하고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이 별관 건물이 모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자, 연계 도서는요. 이 책을 꼭 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염병과의 전쟁,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거는 선생님 부제로 좀 달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요. 아주 잘 정리해놨어. 책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맥락을 좀 파악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쉽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인류가 겪어온 팬데믹, 흑사병부터 해서 한 19세기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 뭐 이런 부분들, 팬데믹, 역사적인 부분 나와 있고요. 비행기 여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 기후가 달라지면서 이 진드기나 모기가 훨씬 더 이제 번식이 활발해진 부분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또 세균으로 인한 질병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 동물의 서식지가 인간의 어떤 다양한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동물의 서식지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구 밀집의 문제도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을 퍼뜨리는데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하는 슈퍼버그는 뭐냐면 세균이요, 내성을 갖춰. 그러니까 세균이 잡히지 않아. 항생제를 먹어도 세균이 잡히지 않아. 이런 부분들, 유행성 독감, 지금 독감철이죠, 겨울이. 그런 부분들. 마지막에는 이 팬데믹, 이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팬데믹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수업 준비물과 약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수업 시작 전에 만약에 이제 두레가 편성이 되면요. 두레로 자리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클리어 파일을 준비해 주세요. 이건 이제 개념 노트의 형태로 여러분이 주제통합 수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개념 노트가 이제 될 텐데 클리어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뭐랄까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이제 구글 문서로만 정리하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인물을 배부해서 거기다 정리한 것들을 클리어 파일에 모아둘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다 정리해두고 나면 내가 뭘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챕터 3에 대한 내용인데, 유인물 여러분이 아마 받아 볼 겁니다. 유인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구클에는 수업 돌아볼 적는 거. 그래서 자꾸 내가 이해한 내용을 자꾸 정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이해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챕터가 끝날 때, 이 챕터 3가 끝날 때 여러분이 정리한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검토해 다 돌려줄게요. 돌려주면 이제 유인물을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기 말에 과제 및 개념 노트를 확인할 때 클리어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그 클리어 파일을 검토하고 과제에 대한 점수, 개념 노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 질병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방어작용을 한다. 근데 그 방어작용에는요, 1차 방어작용이 있고 2차 방어작용이 있다. 1, 2차 하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작용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병원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병원체는요,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병원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포, 세균과 같은 세포, 원생동물도 세포고요. 균류도 세포야. 이렇게 세포인 것들도 있고요. 바이러스는 세포는 아니야. 프라이온도 세포는 아니야. 이건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단백질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 자, 아래 이제 그림에서는요, 이 가운데부터 볼게요. 가운데는 원생동물이야.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제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원생동물인데, 여기 보시면 아메바, 집신벌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병을 일으킨다. 그 중에 말라리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세균이야. 얘는 세균이고요. 얘가 뭘까요? 얘는 균류라고 하는, 얘는 무좀, 발에 이제 무좀을 일으키는 이 무좀, 이게 균류, 요건 세포다. 얘는 프라이온인데, 프라이온은요, 단백질이에요. 얘가 정상 프라이온, 얘가 변형된 프라이온.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만나잖아? 그럼 다 변형시켜.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이 프라이온이 뇌에 있는데, 뇌 속에서 이 정상이 자꾸 변형이 일어나면 뇌세포가 죽어. 뇌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밑에 거,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건 박테리오파지라고 세균을 먹는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세균이 숙주인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책을 소개했는데, 책에서도요, 팬데믹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로 세균하고 바이러스 중심으로 이제 책의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도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는 세균이고요. 얘는 바이러스다. 자, 세균부터 볼게요. 세균은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고요. 또 대장균, 유산균처럼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나쁜 균도 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제 균도 있는 거야. 대장균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채소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 채소는요,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 가게 되면 대장균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제2의 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화가 되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듯이 이제 대장균 매우 중요하죠. 또 유산균 우리가 먹잖아. 유산균은요, 비싼 돈 들여 사 먹기까지 해. 그러니까 대장균, 유산균은 좋은 균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그 균은 병원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보면 DNA, 유전물질, DNA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전물질하고는 별도의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또 다른 DNA가 있어. 요 DNA 있고, 그거를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 바깥쪽을 세포벽이 싸고 있어.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안쪽에 유전물질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리고 세포벽이 있다. 꼬리가 있어, 꼬리. 이 꼬리는 이제 막 움직이면서 얘가 이 세균이 이제 운동하는 거죠. 꼬리가 있고, 이렇게 선모, 강모라고 하는데 선모, 이렇게 털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유전물질, 세포막, 세포벽. 이 세포벽을 이제 부수면서 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그 항생제 안에 이 세포벽을 부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균인데, 오른쪽 보시면 이 세균의 종류 중에 얘는 얘는 구균이야, 구균. 이 동그란 세균. 얘는 간균이야. 길쭉한 세균. 얘는 나선균이야. 이게 나선으로 되어 있죠. 나선균, 뭐 매독이나 이런 거, 이렇게 성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매독, 임질 뭐 이런 이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일으키는 균이 바로 나선균이야. 나선균. 자, 세균은 이렇고요. 그 다음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요, 사실 아까 이제 세균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이제 이로운 균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싹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현재는 물론이거나 미래 인류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팬데믹의 원인이 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현재도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미래에 전염병이 돈다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뭡니까? 독감, 코로나,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아데노 감기 바이러스. 자, 독감, 감기 비슷해 보이지만, 독감, 감기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근데 얘는 감기고 얘는 독감이야. 다르죠, 형태가. 그리고 뭐 HIV, 얘는 이제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이고요. 그건 로타 바이러스. 그리고 얘가 뭐냐면,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사마귀 있죠. 사마귀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뭔가 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뭐가 나는 거. 이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근데 헤르파스는요, 수포가 생기는 거야. 수포가 생기는 바이러스. 하여튼 여하간 몸에는 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좋지 않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뭐 이렇게 총천연 색깔이긴 한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제 좋진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방어작용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은요, 피부가 그거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는 거죠. 피부에서 한번 걸러내는 거야. 피부에서 걸러내고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 다 방어하는 작용이어서 피부는 매우 중요한 방어 작용을 하는 우리 몸의 이제 기관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말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피부를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미세한 그 침방울이 그 사람의 어떤 기관지를 통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피부는 아주 중요한 1차 방어 작용을 한다. 피부에서 먼저 1차로 방어하는 거야. 자, 그리고요, 우리 몸속에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백혈구, 그러니까 혈구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백혈구가 그런 외부의 병원균, 외부의 미생물을 먼저 잡아먹죠. 그것을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식균작용. 이제 요거를 1차 방어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식균작용은 2차 방어로 이제 가야 되는데, 1차 방어는요, 피부가 방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점액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래 끓고 막 하잖아. 그것도 외부의 병원 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과정이고, 이게 1차 방어. 그리고 이제 요 식균작용부터는 2차로 가야 되는데, 2차 방어작용은요, 우리 몸속에서 이제 백혈구가 잡아먹는 작용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항체, 요거 항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병원 물질에 대해서 그거를 완전히 소탕해 내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 요게 항체야. 요 항체가 요 병원균하고 결합하면서 이 병원균을 부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외부의 어떤 미생물, 병원균이 병원체가 들어오면 피부나 눈물 흘리거나 가래 끓거나 해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해. 그리고 나서 완전히 소탕해 내기 위해서는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열심히 지금 그걸 개발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방어, 2차 방어를 통해서 외부의 병원균을 물리친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혈구, 항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박스를 이렇게 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실험을 할 텐데 하나는 혈구를 관찰하는 실험을 할 거야. 이 백혈구 매우 중요하거든요. 외부의 병원균을 이제 물리칠 때 백혈구가 먼저 이제 선발대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를 좀 관찰해보는 혈구를 관찰해보는 이제 실험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은요. 항체가 병원균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 병원균을 항원이라 그래. 항원과 항체가 만나 결합을 해. 그래서 항원을 없애는데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을 볼 수 있는 이제 실험이 혈액형 판정 실험이에요. 그래서 혈액형을 판정할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응집 반응이 이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실험은 이제 혈액형 판정 실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혈구, 그러니까 혈액을 관찰하면서 혈구, 적혈구랑 백혈구를 살펴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을 이제 관찰할 텐데 혈액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은 이렇게 됩니다. 혈액은 보시면 적혈구 있고요, 백혈구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나머지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제한 나머지 혈장이에요. 혈장은 대부분 액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딱 보세요. 백혈구 훨씬 크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혈액이라고 하면 붉게 보이잖아요. 붉게 보이는 이유가 적혈구 때문인데 적혈구가 450에서 500만 개 정도 있어요. 120일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4개월 동안 맞죠? 살고요. 산소를 운반하고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적혈구가 겁나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어작용을 해. 균을 잡아먹어. 근데 7,000에서 8,000개 있고요. 하루 이틀이면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혈소판은요. 아마 실험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매우 작기 때문에 모양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고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혈액이 응고 피가 이제 굳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혈소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혈구야, 혈구고 혈장은 액체 성분이야. 혈구가 이 피를 보면요. 우리의 혈액을 보면 혈액은 혈구랑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구가 45%고요. 혈장은 55%. 혈구는 고체 성분, 혈장은 액체 성분이야. 대부분이 물이고요.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고 노랗게 보이는 게 혈장만 따로 모아두면요. 노랗게 보여. 그렇죠? 근데 혈구까지 다 모이게 되면 적혈구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데 혈장만 따로 모아두면 노랗게 보인다. 대부분이 물이고 다양한 물질을 운반한다. 까지 알아두시면 돼. 이제 우리가 실험할 텐데 실험은요. 혈액 관찰 실험이야. 주로 이제 적혈구가 보일 거고요. 간혹가다 이런 백혈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1 프레파라트 여러분 다 이제 체열해가지고 이 여러분의 그 혈구를 이제 볼 거고요. 적혈구랑 백혈구를 보는 게 목적이야. 백혈구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과정과 결과를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해 볼 거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적으셔요. 영상을 보시면 잠깐 멈춤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구글에 이제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잘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글에다가는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전까지 수업 돌아보기 하시고, 그리고 연계 도서를요, 다음 2차 시 전까지 47페이지까지 읽어 오셔야 합니다. 2차 시에는요,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할 거야.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이 내가 뭐라 그랬어?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결합을 시켜서 병원체를 없앤다 그랬죠? 그것과 우리가 혈액형을 판정하는 이 실험이 매우 유사해. 그 과정이. 그래서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병원체를 물리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책을 읽고 또 그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